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여권에서 문재인 대통령 찬양이 점입 가경입니다. 옛날 조선 왕실을 찬양하기 위해 지은 책이 용비어천가인 거 아시죠? 요즘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을 찬양하는 문비어천가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지난 24일은 문 대통령 생일이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 많이 축하드린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박 전 장관과 경쟁하게 될 우상호 의원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4년 전 2017년 1월 24일은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을 확정한 날, 국민통합 경선을 통해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아부는 얼굴에 철판 깔고 남들 보는 앞에서 대놓고 하는 거라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대통령 뒤에 장막처럼 둘러쳐진 열혈 지지 세력들, 이른바 문바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친문 당원들의 표심을 잡아야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대선 주자들도 문비어천가를 맹렬히 부르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율 1위에 오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이뿐 아닙니다. 18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는 아예 찬미가를 불렀습니다.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분의 과거 행태를 볼 때 정말 놀라운 변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을 하도 야멸치게 공격해서 지금도 친문 세력은 이 지사라 하면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가 문 대통령을 찬양하고 나선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친문의 지지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쩍 활발하게 대선 행보에 나선 이가 또 정세균 총리입니다. 정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이던 지난 5월 10일 이미 문비어천가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날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 대통령이 일촉즉발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 취임하셔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회를 살려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만드셨고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시대로 가는 초석을 잘 닦으셨다. 이런 아부는 그냥 아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잘못된 길로 오도합니다.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눈을 가려서 진실을 못 보게 합니다. 지금 한반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김정은이 남한을 핵무력으로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략핵으로는 미국을 겨냥하고 전술핵으로는 대한민국 겨냥한다고도 했습니다. 문바들 지지를 받아 대통령 후보만 될 수 있다면 나라에 해가 되는 아첨도 못할 게 없다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안을 가진 지식인과 철학자들이 정치적 아첨을 경계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담론과 진실이라는 강연록을 펴냈습니다. 그 책에 아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요지를 축약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첨은 정치적 윤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첨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첨과 그것의 상관물을 연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첨은 분노의 상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누군가의 경로가 아닙니다. 분노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자의 경로입니다. 분노는 자신보다 더 약한 자에게 격분하는 자의 행동입니다. 아첨은 그 분노에 정확히 역전된 태도이며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의 호의를 이끌어내려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열혈 친문 세력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여당 소속 정치인들을 떠올립니다. 여기서 아첨하는 자는 여당 소속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그들의 아첨 대상은 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과연 문 대통령이 그들의 아첨 대상 맞나요? 위의 글을 보면 아첨 대상은 문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의 글에서 푸코는 아첨의 반대가 분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란 언제나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자의 경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자에 해당합니까?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문 대통령이 사면 문제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너무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대통령조차 눈치를 보는 대상, 그게 바로 진짜 권력자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정권의 열혈 지지자들, 다시 말해 친문, 문바들입니다. 푸코는 이 책에서 아첨을 설명하면서 고대 그리스어인 파레시아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첨의 반대는 파레시아입니다. 파레시아는 아첨에 저항하고 아첨을 제한하며 아첨에 반격을 가합니다. 파레시아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거리낌 없이 모두 내뱉는 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거리낌 없이 속에 있는 생각을 모두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레시아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말이 됩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파레시아를 하지 않습니다. 권력자가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푸코가 위의 책에서 아첨의 반대는 파레시아라고 한 겁니다. 지금 여당 정치인들이 하는 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문비어 청가, 이건 파레시아가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하는 아첨도 아닙니다. 열혈 친문 세력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이런 아첨꾼을 멀리해야 합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있습니다. 100년 전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강연가입니다. 그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카네기는 칭찬과 아첨을 구분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런 일화를 들려줍니다. 나는 최근에 멕시코시티의 차풀테펙 궁전에 있는 알바로 오브레곤 장군의 동상을 보았다. 동상 아래쪽에는 장군의 신조가 새겨져 있었다. 너를 공격하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첨을 일삼는 친구를 두려워하라. 그는 칭찬은 진심을 담은 것이고 아첨은 진심이 없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칭찬은 마음에서 나오고 아첨은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칭찬은 이타적이고 아첨은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권 정치인들이 내놓는 아첨은 대통령을 위한 것도 이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여권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 하는 이기적 언사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 대통령에게만 아첨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아첨의 말을 합니다. 어려운 국민 도와야 한다며 국가 재정 규모도 고려하지 않고 마구 돈을 뿌리자고 합니다. 힘든 사람들 돕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온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자고 합니다. 그게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식입니까? 그로 인해 우리 후손이 갚아야 할 빚이 느는 건 생각 안 합니까?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망국적 포퓰리즘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하고 돈이나 풀겠다고 하면서 권력을 노리는 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더는 그러지 말라고 준엄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아첨꾼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경제를 거덜내고 안보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됩니다.